데일리 브리핑. 네, 이제 내년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미국 경제도 참 2023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던 해가 아니었나, 이런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오늘은 이 최윤아 퀀텀 F&A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제 내년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내년 미국 경제 어떤 점들을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뭐 연말이 되면 항상 그 내년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제 1년을 앞을 본다는 건 사실 너무 그 장대한 얘기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제계도 그렇고 투자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요즘의 그 흐름은 대부분 뭐 한 3개월 정도 앞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네. 내년도 얘기를 한다 그래도 내년 12개월을 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불확실한 얘기라고 봐야 네. 되겠고, 네. 이제 앞으로 3개월을 본다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그 많은 경제계나 이제 월가나 또는 경제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뭔가 잘못되기 전에 그 폭풍 전에 고요, 아,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되고 이제 뭘 걱정하느냐 이제 이런 네. 건데, 그게 이유가 왜냐하면 이 정도로 경제를 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여건도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전쟁도 뭐 큰 그 주목을 받는 전쟁이 지금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대운하, 수에즈 운하나 그 파나마 운하들조차도 지금 한쪽은 그 기후 문제로 문제가 있고, 한쪽은 그 위협, 네, 이제 이런 게 그렇죠. 문제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순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이 과연 그 축적된 문제점이 안 나타나다가 이제 내년 첫 한 3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후폭풍. 네, 근데 네. 이제 그것은 우려일 뿐이고, 네. 현재의 대세적인 전망은 잘 갈 거다. 이 정도면은 미국 경제가 참 잘 지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준이나 재무부나 이제 이쪽에서도 이러한 그 경제 상황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그 능력이 훨씬 더 좋다, 전에보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그 주택 시장이 조금씩 그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시장은 여전히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네네.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도 뭐 상당한 호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품이냐 할 정도의 수준은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 시장, 투자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시장이 다 괜찮다. 특히 그 소매 쪽이 12월에 잘 나온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2023년 올해 보면은 서비스 부문은 굉장히 늘었지만 이 제품 소비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지표는 제품 소비가 중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품 소비가 12월에 예상보다 높았고, 지금 아직 그 집계가 안 나왔지만 연말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의 연휴 기간의 판매도 그 상당히 좋았다 하는 이제 이런 또 그 마스터카드 이런 데서 이제 나온 통계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항공사들도 작년에는 좀 이렇게 대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금년에는 그 항공사들이 기후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순조롭게 잘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뭐 고용 좋죠. 고용이 좋으니까 소득 좋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내년이면 좀 내려갈 그렇죠. 전망이죠. 그러니까 주택도 지금 회복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현재의 대세적인 분위기는 참 잘 견뎌왔고, 이대로 가면 괜찮겠다는 건데, 이제 복병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우려를 좀 해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복병은 어느 부분이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그 복병이라는 게 어느 부분을 알면 복병이 아니죠. 아, 네. 명답이네요. 그래도 왜 사령관이 어느 쯤이 조금 취약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현재로 봐서는요 가장 그 직접적인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다가올 수 있는 복병이라 그러면 지금 중동 쪽의 전 문제가 이제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가. 이란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네.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들까지 만약에 휘말리게 되면 그게 이제 유가에 반영이 될 수는 있죠. 물론 유가도 이제는 그 오펙 국가들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설령 그런 문제가 온다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겠지만 굳이 저희가 복병을 예상할 수 있는 복병이다. 그러면 아마 그쪽 지역의 그 지정학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대만의 문제인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젠가요? 또 갑자기 또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죠. 맞아요. 뭐 대만은 우리 거다 뭐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대만에 지금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제 그 수상이 되느냐 이제 이런 면이 만약에 친 시진핑 쪽에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그 시진핑 쪽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 많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그럴 때 만약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또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의 문제도 상당히 복병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만을 따지면, 지정학적인 부분을 빼고 경제적인 부분만 따지면은 지금 아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제 혹시 내년에 크게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경제계는요. 네. 예상을 하는 문제는 실제 터지면 별로 크지 않아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다들 괜찮다 문제 없다 하면서 너무 자신할 때 문제가 터지면 아주 심각한데 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잘못될 거라고 예상한 게 벌써 2년 네. 2년 내지 뭐 거의 3년째거든요. 맞아요. 네. 팬데믹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으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알려진 문제는 금융권 자체도 그 사이에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이 있어서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2024년도에 큰 내관이 될 거다 이런 그 말도 나오는데 알려진 문제가 크게 세계를 뒤흔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뭐 문제성은 충분히 있지만 뭐 이렇게 세상을 갑자기 180도 바꿔버릴 정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미국 경제로만 봤을 때 조금 이 회복세를 계속 이어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분기가 되겠죠.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 3월까지. 괜찮다. 예, 네. 괜찮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그만큼 미국 주민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금 개인 소비 여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로는요. 금년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팬데믹 때 모아놨던 저축이 많이 고갈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부터 재개된 그 학자금 융자 그 페이먼트 유예했던 것이 다시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소비가 나빠지지 않겠냐 이제 이랬는데 하반기 때 그게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저축한 돈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버는 돈 가지고 쓰는 게 더 편하다. 뭐 이것은 뭐 경제학에서도 뭐 당연히 보는 거죠. 소득 효과가 저축 효과보다는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저축한 돈을 쓰는 것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돈을 매달 버는 돈 가지고 소비하는 것은 좀 편하게 생각하는데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좋은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저축이 설령 좀 줄어들어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뭐냐면 하반기에 들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축이 오른 것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효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가 하반기에 줄지를 않았다. 이제 이런 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살아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로 보면
다수가 소비력이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올해 그 하반기에 연말에 소비 패턴을 보면은 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것보다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음식 소비에 더 많이 지출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그 얘기는 의류나 음식은 생필품이잖아요. 꼭 입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걸 보면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는 돈은 똑같은 양으로 썼지만 소비 패턴이 바뀐다는 거는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구분하는 게 이제 1년 이상 쓰는 그 내구재,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라든가 네. 이제 가전 또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 소비가 좀 많이 줄은 네. 현상이고 그냥 비내구재들의 소비로 많이 넘어갔고 네. 특히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쓰는 돈이 많은 것은 이제 변화인데 이것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네. 네.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큰 돈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적은 돈 쓰겠다.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예. 이것은 별로 안 좋은 이제 사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큰 것은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샀다. 아, 예를 들면 냉장고를 3년마다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한 10년 쓰죠. 네. 10년 보통 쓰죠. 10년 네, 뭐 쓸 수 텔레비전도요. 있겠죠. 네. TV도 지금 사실 2021년도에 TV 판매가 아주 거의 신기록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슈퍼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TV를 새로 사거나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굳이 2년 된 TV를 바꾸겠느냐 하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냉장고 TV 같은 경우는 이사하고 연관이 많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주택들이 몰기지 금리가 낮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이사 가면 손해죠. 새 집을 가면은 페이먼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죠. 지금 거의 네. 못 팔잖아요. 네. 손해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 판매량도 급감을 했는데 주택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이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는데 굳이 가전 제품이나 TV를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소비력이 나빠져서 아예 조금만 돈만 쓰고 살자 참고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이 이사를 못 가는 현상, 그 다음에 2021년, 22년 상반기까지 너무 많은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산 후유증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네. 소비가 건강하지 않다 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석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인데 네.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늘었다는 걸 봐서는 오히려 후자 쪽의 해석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뭐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니까 네. 저희가 긍정적인 해석에 더 네. 이렇게 웨이트를 좀 둬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부정적인 질문은 아니고 네. 사실 저희가 올 초에 그 은행권이 흔들흔들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사실 2008년도에도 봤을 때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사실 은행권이 무너지면서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요번에 은행 사태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소식이 전해지는 건 글로벌 은행들, 뭐 웰스파고라든가 이런 대형 은행들 그리고 뭐 더 저희 뭐 중소형 은행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인력 감축을 많이 하거든요. 은행들이 그 왜 그런 겁니까? 네, 은행 문제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실하게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은행권에 무너지는 것은 부실 대출이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부실 대출하고 상관이 없는 부실이 없어요. 그 은행은 네. 없었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미국의 국채, 가장 위험이 없다고 하는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이것을 급하게 정리하면서 나타나는 손실로 인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가 금융권의 가장 두려운 문제, 소위 부실 대출로 인한 은행권이 무너지는 거냐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그 은행 감독국에서 그것을 잘 처리를 했고 더 잘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굳이 문을 안 닫게 해도 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지 않느냐 이 정도를 네. 이제 보고 있어서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은행권들이 많은 감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냐고 보면은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팬데믹 때 워낙 발림이 컸었어요 은행들이. 예금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몰기지 금리도 당시에 뭐 아주 낮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됐죠. 네. 잘 되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인력이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23년대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니까 몰기지들이 첫째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은행권에 많은 인력이 줄 필요가 없게 됐고 또 그다음에 다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주니까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줄게 됐고 이래서 영업이 줄면서 지금 감원을 하고 있는 거지 은행이 위기를 맞아서 감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 정도 규모지만. 네네. 그래서 그 2008년도의 상황과 지금의 금융권의 상황하고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은행의 부실 문제가 나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2023년까지 봐서는 부실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원 문제는 영업량의 축소 여기에 따른 인원 조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던 그 은행권의 문제 이렇게로 보시는 것은 조금 그 괴리감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량이 줄어드는 것도 살짝 불안한데요. 영업량이 네. 주는 것은 크게 불안할 건 아닌 게요. 네. 그 감원을 하고 나면은 은행의 수익성이 살아남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은행은 부실이 있으면요 수익보다도 은행이 뭐 자본금이 막 굉장히 줄어들 만큼 손실이 커지는데 이제 영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인원 감축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축되는 인원분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실업자가 되지만요 금융권에 이제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조금 그 좀 배가 아플 얘기인데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재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뭐 은행에서는 수익 구조가 뭐 이게 뭐 그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수익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퀀텀 FNA 최은하 대표였습니다.